우리가 안 지가 꽤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낸 저자와 프로그램 진행자로 만나게 됐어요. 네. 아주 제목이 요즘 같은 때 의미심장합니다.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게 박사 논문이죠? 그렇죠. 모태가 된 건 박사 논문인데.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됐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제가 실제로 본회의장에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 투표를 했고요. 300명 중에 하나로. 네, 투표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국회 스텝으로 있을 때 지켜봤고. 마침 그 두 현장을 물론 이제 한 번은 스텝이고 한 번은 국회의원이었긴 하지만 지켜봐서 탄핵이라는 게 처음에 논문을 쓸 때 궁금했던 거는 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을까? 이게 1차적 궁금했던 사안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걸 좀 이렇게 해명해 보고 싶어서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 채 10년도 안 돼서 또 탄핵 논의가 이렇게 무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법과 정치가 가장 첨예하게 만나는 점이잖아요. 지점. 네. 어디서 누가 만들어낸 제도입니까? 영국에서 생긴 이게 민주주의 역사랑 같이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세금 문제거든요. 전쟁을 막 벌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국민들이 네 맘대로 세금 걷지 마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네 맘대로 하냐? 라고 이제 문제제기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직접 왕을 탄핵하지는 못했고요. 영국에서는 문제 있는 관료들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영국은 그건 없어졌고요. 내각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이제 파운딩 파더스 이제 국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제도를 둘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여러 논의를 많이 했어요. 투자하는 쪽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이건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반대하는 쪽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냐.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 두는 쪽으로 이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탄핵제도를 두고 있고요. 근데 내각제 불신임 제도와 탄핵제도는 조금 다른데 지금 유사해지고 있죠. 뭐 나쁘게 말하면 남용, 좋게 말하면 수시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탄핵의 일상화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미국도 지금 일상화됐잖아요. 트럼프는 2번 탄핵당이잖아요. 상원에서 이제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뭐 외신 보면 남미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뭐 탄핵이 많이 성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미가 유독 그 과거에는 쿠데타가 많았잖아요. 남미는 되게 이제 쿠데타 때문에 헌정이 중단되는 그 실제로 그건 중단이에요. 아예 물리적으로 이제 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쿠데타 시대는 지나갔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탄핵의 시도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말이 합법적이지 합법적이 아닐 수 있는 게 탄핵 사유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박사 논문을 쓰고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탄핵이 얘기되는 시점에 이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상은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우, 예상했으면 제가 뭐, 돗자리 깔고 앉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빨리 온다고 예상하면, 정치적 불행이니까요. 불행이죠. 한국 정치사에.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헌정 중단이라고 합니다만, 헌정 중단은 아니죠. 그건 이제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정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바람직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장점이라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임기가 고정돼 있다라는 거. 내각제와 달리. 그렇죠. 그래서 뭐 5년 동안, 우리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임기를 못 채우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보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 위기가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점에서 다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정말. 사실 주변에서 현직 대통령 욕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강도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좀 더 심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열기로 보면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 탄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더 수많은 스캔들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그런데 왜 그때처럼 안 되느냐.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다. 제 기억에 2016년 가을 겨울 2017년 겨울 봄
요 시절에도 경제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거꾸로 그러면 지금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게 저는 나쁘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 보면. 그다음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어나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고 한동안의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주 해피한 경험으로만 보기 어렵다. 탄핵이 곧 아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학습 효과에는 보수가 탄핵당하면 대선이고 뭐고 이제 다 잃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완강하게 버티는 탄핵 트라우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잠깐만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제 탄핵제는 미국이 만든 모델을 따라온 건데 미국은 부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탄핵당하고 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선을 내준 거랑 똑같아요. 탄핵당한 정당 쪽에서는 대선을 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보수 진영이나 현 여권 세력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던 것은 너무 많이 잃게 해버리면 버티기 쉬우니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예컨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더라도 꼭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냐라든지 탄핵은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미국의 헌법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탄핵은 정치적 프로세스다. 이거는 법률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거든요. 형사처벌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해놔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헌정 질서를 여기서 스톱시키고 다른 거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기에 꼭 형사범죄 10년, 20년의 중범죄가 드러나야만 탄핵할 수 있다. 이 등식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검찰의 힘이 탄핵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국민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헌재의 권한이 아니고 마치 검찰의 권한인 것처럼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혹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자체 판단으로 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형사처벌 했을 때도 공짜는 아니다. 이게 대가가 따른다. 당하는 쪽에서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한 쪽은 꼭 복수를 염두에 두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절제돼야 된다. 탄핵은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돼야만이 우리가 비용을 덜 치르고도 헌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 탄핵은 응징이 아니라 치유의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치유까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벌을 주는 건데 그런 유혹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권도 탄핵과 대선을 하나로 일체화시켜서 묶어서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시하면 국민들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받기가 쉽지 않으니 좀 분리를 하면 어떠냐. 제가 만약에 권해드린다면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그래 뭐 그 정도면 탄핵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대선을 해도 저는 지금 야권이 불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책은 사실은 탄핵하자 말자를 주장하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개인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 탄핵하자 말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책은 한 편에 써 있는 책은 아니고요. 탄핵을 무리하게 잘못 추진했을 때는 엄청나게 역풍을 맞았던 케이스가 노무현 탄핵 케이스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해서 정치권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성공한 게 박근혜 탄핵인 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탄핵을 막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탄핵을 막을 수 있구나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고요. 탄핵을 꼭 성공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라는 교훈을 좀 배우라고. 저는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객관이라고 할까요? 균형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점에서 아주 소중한 분이고 또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오늘 방송 마치면서.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는 결국 탄핵만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려버리고 공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가 상관없이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게 제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이 민주주의적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도 있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있을 텐데,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면 더 약자에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 제2, 제3의 더 높은 고점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런데 좀 기여하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 1년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좀 우아한 저자, 출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